플랫폼 경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윤의 지대대기와 정동 엔클로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윤이라는 게 뭘까요? 이윤하고 지대다. 그렇지? 이제 가장 이윤의 지대대, 이윤이 뭘로 변한다는 게 지금 지대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윤이 지대로 변한다. 그럼 이제 이윤하고 지대는 뭐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뭐 경제학을 그렇게 뭐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치? 경제에서, 그쵸? 생산의 3요소를 한번 4요소를 생각해 볼게. 생산의 4요소. 생산의 4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노동이 있고, 그치? 자본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쵸? 토지가 있고, 경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얘는 우리가 임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본에는 뭐예요? 얘가 이자가 지급되는 거고, 토지는 어때요? 지대. 이윤, 이윤, 그렇지? 그럼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토지는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는 어때요?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죠. 경영은 어때? 생산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때요? 자본가들이 어때요?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그렇지?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한 어때요? 대가로서 어때? 이윤을 지급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뭘 통해서, 그치? 지대를 수취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료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때요? 이렇게 지시해서, 그치? 우리가 경영자가 어때요? 지시해서 그래서 어때? 지시도 하고 어때? 작업도 지시하고 어때? 지휘나 경영을 해서 어떤 이윤을 추출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대중들이 자기들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구글에서 이제 여기서 생산이라는 건 뭐 사회 공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산이라는 건 어때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검색하고 좋으니까 좋아요 누르고 이게 이제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자본이라는 게 여기서 이 자본이 아니라 여기서 자본이라는 것들이 어때? 예전에는 어때요? 경영에 참여해서 어때? 이윤을 추출했다면 지금 어때? 생산 밖으로 이제 빠져서 뭐를 추출한다? 지대를 추출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윤의 지대대기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제 지주가 있었잖아. 지주들은 뭐예요? 일단 지대를 수취하고 있었다가 지대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농업사회에서는 어때? 지대를 추출했다가 산업사회에 가면 어때? 이윤이 됐다가 요즘에 오면, 그치? 인지자본주의 시대에는 다시 뭐가 됐다? 지대가 됐다. 그 역사적으로 어때? 지대가 이윤으로 바뀌었다가 이윤이 다시 지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이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받는 게 이윤이라면 지대라는 건 어때요? 생산 과정 바깥에 그래서 추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대가 요즘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대는 일반적으로 토지, 장소, 그리고 특허나 저작권 등과 같이 공식적 특권에 의해서 형성된 자산의 사용 비용이다, 그렇지? 자산의 사용 비용이야.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소득을 일컫는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전유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전유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 디지털 네트워크에 창출되는 가치라는 게 뭐가 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창출되는 가치들, 그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유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혼자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전유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실제로 디지털 공간의 특정 노드에, 그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특정 노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모이게 되면 수요의 집중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지. 수요의 집중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거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지만 얘는 어떤 특정 노드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어때? 지대가 나오면 이 지대는 독점 지대겠어요? 차액 지대겠어요? 뭐일 것 같아? 독점 지대야? 차액 지대야? 뭐예요? 뭐예요? 독점 지대, 차액 지대 중에. 그치. 이걸 차액지대라고 하는 거야. 그치? 차액지대.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액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치? 아니, 우리가 도심에 있을 때 어때요? 지대가 높겠지. 이해하셨죠? 도심에 있을 때 지대가 높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대는 어때? 이게 차액지대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뭐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요의 집중에 의한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건 뭐예요? 차액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어때?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어때? 고용관계 외부의 다양한 비노동 영역. 그렇죠? 자, 이게 어때? 일상생활, 웹서핑, 소비, 브랜드 평가 이런 거잖아. 그렇지? 자, 를 어때요? 등 비영역을 어때? 가치 창출 기제 속으로 포섭시킴으로써 지대 수익을 얻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또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이 그치? 생산한 컨텐츠와 데이터가 어때? 플랫폼 제공자에게 일종의 어때? 현물지대로 양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어때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집에 가서 이거 어버이날이니까 어때? 집에 간 거잖아, 그치?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어때요? 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돈을 내진 않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이버가 저한테 돈을 줘야죠. 제가 왜 네이버에 돈을 내요? 이제 그렇게 말했단 말이겠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물지대라는 게 뭐야? 우리가 네이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어때? 거기에다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서 어때? 그거를 현물로 이제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 생각이 어때?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다, 그치? 플랫폼을 빌려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플랫폼을 빌려주고 네가 거기서 어때? 광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을 내는 걸 뭘로 돈을 낸다는 거야?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이버한테 어때?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현물지대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배국인 교수님도 어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치? 위에 강남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경제학자고, 그렇죠? 배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야, 그렇지? 사회학자니까 뭐 시험에 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뭐다? 이게 현물지대다라는 거죠. 자, 이게 독점지대라는 건 이미 시험에 났으니까, 그렇지? 독점지대 말고도 어때요? 우리가 차액지대나 또 뭐예요? 현물지대 같은 게 시험에 날 수 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이 어때요? 생산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일종의 현물지대로 양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플랫폼 지대의 실체는 모든 이용자들이 어때 소득 일부가 사회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플랫폼 지대를 어때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된 초과 이윤이 자 플랫폼 소유자에게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물로 본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수익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게 뭐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료 생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또는 공유주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커먼스라고 불러. 그렇지? 커먼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된 초과 이윤이 플랫폼 소유자에게 어때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물로 본다는 점에서 플랫폼 수익의 어때 불로소득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이해될 수 있다. 자, 플랫폼 지대를 이처럼 사회 전체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 공제 혹은 교환을 통한 어때 총 잉여 가치 재분배로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공제와 재분배가 어때요? 과연 얼마나 적정한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어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것이 독점지대 추출이에요. 독점지대 추출. 자, 합의가 밝혔듯이 모든 지대는 지구상의 특정 부분에 대한 어때 사적 소유자의 어때 독점 권력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렇죠? 자,
지구상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적 소유자의 독점적 권력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 재산의 독점적 소유권자는 어때요? 가치 생산의 외부에서도 자신의 소득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대라는 건 뭐예요? 가치 생산의 외부야. 그치? 가치 생산 내부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치 생산의 외부라고 하면 어때요?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말이야. 그렇죠? 자, 다양한 지대 형태를 토지 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절대지대가 있어요. 그 지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절대지대가 뭐냐 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때요? 토지 소유자가 강제할 수 있는 소득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차액지대인지 독점지대인지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자, 우리 이제 다음 있자 다음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 네이버 그치 네이버 구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차액지대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치?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에 지대가 어때요? 여기 사람 별로 없잖아 여기는 그치? 그러니까 이 지대가 어때? 이 지대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차액지대예요. 그 독점지대는 뭐야 이게? 얘가 만드는 검색 결과물이 얘네가 만드는 검색 결과물과는 어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이게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게 독점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 물건 결과물의 특성에서 뭐가 발생한다? 독점지대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다음이라도 있잖아요. 다음이라도 어때? 공짜로 광고해 주진 않잖아, 그렇지? 다음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이라도 공짜로 광고해 주진 않는다. 그지? 다음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다음의 광고에도 어때? 우리가 지대를 내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어때?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척박한 땅에서 받는 지대가 절대지대라면 이 척박한 땅과 어때? 비옥한 땅에서 어때? 생산물의 차이가 있잖아, 그렇지? 그 차액을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차액지대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물건이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렇지? 어떤 고급 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는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때요? 이 상품의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지대를 뭐라고 한다? 얘를 독점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선 자 절대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때? 토지 소유자가 강제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토지의 생산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치? 그것을 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지주는 없다는 점에서 자 모든 토지는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절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막는 체계적인 장벽이 세워질 때 절대지대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나 뭐를 만들 수는 없어. 그치? 아무나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아무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때요?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아무나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는 어때? 진입 장벽이 있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체계적인 진입 장벽. 그치? 체계적인 진입 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야? 절대지대다. 그렇죠? 자, 절대지대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어때? 산출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대다. 그렇죠? 자, 그것은 도심에 가까운 토지가 어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위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강남은 교수님 같은 사람이 어때요? 차액지대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다음에 있는 사람이랑 네이버에 있는 사람, 구글에 있는 사람이 어때?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에 따라서 어때? 지금 지대가 차이가 있다. 이게 뭐예요? 차액지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차액지대. 사람 수에 따라서 어때요? 차이가 난다는 게 차액지대라면 얘네의 결과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점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걸 차액지대라 그래. 마지막으로 독점지대는 특정 토지의 생산물이 갖는 어때? 독점 가격에서 발생하는 지대다. 그치? 특정 토지가 지닌 독특하고도 예외적인 양질성이
경쟁을 제한하고 그렇죠? 독점 가격을 실현할 때 독점 지대가 창출될 수 있어요. 자, 많은 연구자들은 어때? 지대 관념이 어때? 토지 부문을 넘어서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오늘날의 어때? 네트워크화된 정보 경제의 특징을 그것을 통해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이버와 구글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와 구글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어때?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봐. 그러면 어때? 돈을 많이 주면 상위에 랭크해 줘, 그렇지? 근데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어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때? 상위로 랭크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의 검색 결과하고 어때?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다르다. 이 검색 결과가 달라. 거기서 발생하는 지대는 뭐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달리 받는다. 이게 독점지대. 이해하셨죠?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냐, 네이버에 사람이 많으냐, 구글에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나.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차액지대가 되는 거고, 그냥 제가 다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다음에 카페 가는 거죠. 어때? 검색하려고 다음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때? 지대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어때? 우리는 플랫폼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로 어때?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현물지대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시험에 났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지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견해가 없어. 그렇지? 합의된 견해도 없는데 문제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를 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독점 지대가 어때? 이제 시험에 났었는데 합의된 견해가 없어. 그렇죠? 강남은과 파스키넬리는 어때요? 토지 비옥도나 위치로부터 어때? 차익지대가 발생하듯이, 그렇죠? 네트워크 속에 어때? 중심성이나 접근성으로부터 어때? 차익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차익지대의 원천은 1차적으로 특정 장소가 갖는 어때? 생산성이 자연적 우위성에 있어. 자, 따라서 구글과 같은 어때? 네트워크 자본이 누리는 초과 이윤을 차익지대로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은 영구적인 자연적 우위성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101페이지로 와서, 그렇죠? 자, 네트워크 자본은 어때? 중심성, 접근성, 수요의 집중 등에서 어때? 지대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때요? 무엇보다도 어때? 영구적인 자연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디지털 네트워크는 어때? 어떤 구성 부분도 어때? 천부적인 생산력의 차이를 갖지 않으며 어떤 장소도 어때? 중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때? 물리적 접근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지? 도심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의 차이에 의한 건데 네트워크에서 어때? 중심이 어디 있어? 도심이라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자, 중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때? 물리적 접근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액지대 개념은 어때?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액지대설이 여전히 맞는 게 아닌가, 그치? 예전에는 제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차액지대설이 맞는 거야, 그치? 아, 지대라는 게 생각해보면 지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왜 이게, 그치? 광고비가 왜 이게 비싸겠어요? 사람 수에 의해서 광고비가 결정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정보사회론이니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때요? 약간, 그치?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아, 그치. 사회학자들보다 어때? 경제학자들이 확실히 뛰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 자, 아유, 그치. 영구적인 자연적 우위성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뭔 말도 안 되는, 그치? 트집을 잡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건, 그쵸? 자, 어쨌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이걸 가지고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는 어때?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 그치? 얘는 사람 수에 따라서 어때? 지대가 결정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차액 지대설이고, 그치? 얘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따라서 어때? 지대가 결정된다. 이걸 뭐라 해? 독점 지대설이다, 그치? 두 가지 다 어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광고주는 어때요? 사실 생각해봐도 얘네 결과물을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냐로 광고비를 책정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대신
개별 네트워크 자본이 어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출함이나, 그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차액지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어때? 이거는 약간 이제 무리가 있었어요. 약간 이건 트집이었던 것 같지만 이 주장은 어때요? 이건 합리적인 것 같아. 이거는 자, 개별 네트워크 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출함이나 어때? 탁월성 때문에, 그치? 중심성이나 어때? 수요의 집중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수요의 집중을 문제 삼으면 어때? 이게 차액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집중이 왜 발생했냐는 거야. 이거는 어때요? 서비스의 특출함이나 탁월성 때문이다. 그치? 자, 그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자, 이게 그쵸? 페이지 랭크의 우수성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때? 지대 형태의 초과 이윤을 얻을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 실제로 젤러는 사유화된 지식과 정보에서는 어때? 차액지대가 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어때? 다 그것이 어때? 다 독특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젤러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사유화된 지식과 정보에는 차액지대가 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지식과 정보는 어때? 그 자체로 독특하며, 그렇죠? 각기 특수한 목적의 상품 생산에 어때? 특수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 정보경제에서 지대는 어때요? 결국 각각의 특이한 재화와 어때? 서비스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때? 독점 가격을 감당하게 할 정도로 어떤 탁월한 속성을 각인시키는 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네트워크 자본이 누리는 지대는 서비스의 특이성이나 어때? 예외적 양질성과 관련된 개념인 독점 지대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자, 여러분 이제 독점지대설이 시험에 났던 거는 정보사회론이 어때? 그치?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때? 사회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독점지대설이 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 합의에 따르면, 그치? 합의에 따르면 독점지대는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어때? 독특하고, 그치? 복제 불가능한, 즉 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어때요? 배타적 통제를 어때요? 통해서 오랜 기간 높은 소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득이다. 그렇죠? 차액 지대와 달리 그것은 어때요? 재화와 자원의 특출함으로 인해서 독점 가격이 실현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자, 최상질의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나 어때? 인구 밀집 지역의 고급 주택에서 나오는 초과 이유는 독점 지대를 할 수 있다. 자, 독점 가격을 강제할 수 있는 한 양질의 토지나 어때? 인간 활동의 중심지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독점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우리가 웹 2.0 경제부터는 어때?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대를 어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얼마든지 또 날 수 있어. 이해하셨죠? 이미 기출됐지만 어때요? 이게 작년에 이제 7급에서 기출됐으니까 어때요? 올해는 9급에서 또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지대가 정보사회론하고 뭔 관계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엔. 자, 그래서 처음엔 이제 뭐예요? 에어비앤비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다른 문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이게 지대라는 게 이게 그렇죠? 자, 이게 왜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때? 대부분일 거다, 사실. 자, 근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책이 1000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릴지는 몰랐어, 그치? 정보사회론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책을 산 사람이 어때?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자, 요즘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 난 걸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기본적인 걸 물었잖아요, 그치? 작년에는. 근데 어때요? 문제가 훨씬 더 이제 여기서 날 문제들이 어때요?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적어도 어때? 올해까지는 어때? 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오늘날 웹 2.0이다라는 거죠. 웹 2.0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생산 소비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또 어때? 그 사진 같은 걸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때? 구별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구글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검색을 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 어때? 곧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웹 입점령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웹 입점령 경제에서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독점지대를 창출하는 방식은 이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났었어요. 마이크로 워드다. 그치? 마이크로 워드가 시험에 났다고 해서 어때요? 마이크로 워드를 검색해 봤더니 없어.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는 있어도 어때요? 마이크로 워드라는 게 어딨어. 자, 그러니까 이건 이하우 교수님이 어때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워드를 어때요? 마이크로 워드라고 쓰는 거야. 이 사람만 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 이 논문에서 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 마이크로 워드나 엑셀과 같은 어때요? 전통적 소프트웨어는 기업 내 연구 개발과 어때요? 새로운 버전 출시라는 어때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모델에 따라서 생산되는 반면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워드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웹 입점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생산자하고 어때요?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어때요? 명확히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산되는 반면에 구글의 페이지 랭크나 페이스북의 어때 엣지 랭크와 같은 웹 입점용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집단 지성의 활용과 사용자 반응의 실시간 반영과 업그레이드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모델에 따라 생산된다. 자, 그래야 최근에 독점지대 창출해서 소프트웨어의 독점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어때요? 자유로운 사용도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사실 마이크로 워드도 어때? 독점지대는 맞는 거야. 이해하셨죠? 마이크로 워드도 독점지대는 맞는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의 독점뿐만 아니라 어때? 광범위하고도 자유로운 사용도 매우 중요해진 건 어디서 그런가? 이거는 웹 입점령에서 그런 거죠. 자, 한편으로 웹 입점용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특허 재산으로 어때? 전통적 방식의 지적 재산권 수익을 창출하지만, 자, 다른 한편으로는 검색과 사회관계망 활동에서 표출되는 실시간 정동의 관리와 활용이라는 어때요? 새로운 방식의 독점지대 수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정동이라는 게 어때요? 감정의 움직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검색 활동을 한다든지 어때요? 좋아요를 누른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감정의 움직임을 정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이처럼 상품의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전략은 현대 경제의 어때 광범위한 정동 엔클로저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지 우리가 여기서 엔클로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엔클로저가 뭐냐? 자, 엔클로저라는 건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지를 있잖아요. 공유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유지로 만드는 것을 엔클로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엔클로저 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이게 목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목초지가 있었는데 이 목초지에 어때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에게 어때요? 풀을 뜯어 먹이고 하는 데가 목초지야. 자, 근데 엔클로저라는 건 어때요? 여기에다가 그치 뭐를 둘러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공유지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 사유지니까 이제 아무도 와서 어때? 풀을 못 뜯어 먹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양을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 전락해서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의 엔클로저, 정동 엔클로저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 우리가 공통적인 것들이었었잖아요, 그치? 이건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때? 공통의 어때? 감정들을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를 공유지가 사유지가 된 것처럼 어때? 이것들을 누가 독점해서, 그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이 이것들을 독점해서 이걸 가지고 어때? 돈을 벌게 됐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동 엔클로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봐봐. 자, 광범위한 정동 엔클로저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자, 흔히 정신과 육체 모두에 깃든 편안함, 안녕, 만족감, 흥분 등과 같은 어때 삶의 활력으로 이해되는 정동이다, 그렇지? 감정 같은 게 어때? 정동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정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어때 소비자들이 관심과 애착과 평판 형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렇지? 그게 사실은 어때요? 어떤 물건에 대한 평판이 있으면 이건 어때요? 우리가 모두의 것이었어요, 그렇지? 모두의 것이었는데 이걸 누가, 그렇지? 플랫폼의 사업자들이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때? 이걸로 돈을 벌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엔클로저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시 엔클로저라는 건 어때요? 공유지를 뭘로 만드는 거야? 사유지로 만드는 걸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한다. 근데 어때? 정동은 어때요? 모두의 것이었는데 이걸 누가 이제 독점하게 된다? 전적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냐 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전적으로 사유하게 되는 것을 정동 엔클로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어때? 이러한 정동의 실시간 흐름을 포착하고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리하여 어때? 정동은 소비자의 욕망, 감정,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어때? 조정되고 조정될 수 있는 일상적 감정이 되었고, 자본은 그것에 대한 어때? 상업적 통제와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거의 모든 경제적 부와 가치를 사실상 독점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동 엔클로저라고 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토지에 대한 엔클로저가 어때? 토지와 노동력을 어때?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인 것을 몰수한 과정이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동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어때요? 여기 목초지에서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했어? 노동자가 됐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토지도 어때? 공유지를 어때? 사유지화 함으로써 어때요? 지금 이제 토지와 노동을 어때? 사유화했다. 이걸 뭐야?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엔클로저가 어때? 토지와 노동력을 어때?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통적인 것을 몰수한 것이었다. 그렇지? 공유지를 어때? 사유지로 만든 것이었다면, 지식과 정보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때? 지식이나 정보는 어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인 위에 되게 올라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우리가 무료로 받은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공통적인 것이고 어때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제 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그쵸?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엔클로저는 인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때?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한 지적 자산을, 그렇지? 사유화하고 어때? 몰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정동 엔클로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처럼 어때? 우리가 자,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이라고 한다면, 정보라는 건 어때? 얘는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정보 공유였었는데 이걸 어때?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어때? 정동 엔클로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몰수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엔클로저는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속 인구들 사이에 어때? 관계와 소통에서 형성되고 공유되는 정동의 상품화와 사유화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물건 써보고 어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거를 평판한다든지, 그치? 우리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걸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때요? 상품화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동 엔클로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정보 검색은 뭐가 되는 거야? 구글이 되는 거죠, 구글. 사회관계망,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페이스북이 되는 거죠. 그로 각기 대변되는 어때요? 그쵸? 구글과 페이스북의 정동 경제는 이러한 디지털 자본주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많은 전통적 기업들도 디지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 사용자와 소비자의 정동을 독점지대 수치의 지렛대로 삼는 어때?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본의 생산 외부적 위치다. 그치? 자본의 생산 외부적 위치. 자, 자본이라는 게 어때요? 공장이나 기계를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공장이나 기계가 자본이었는데, 자본은 지금까지는 어때요? 생산 내부에 있었어. 그치? 생산 내부, 생산 과정에 어때? 자본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자본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산 밖으로 이제 나간다라는 거예요. 생산 외부적 위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토지와 지식에 이은 정동 엔클로저는, 그치? 현대 경제의 금융화 결합해서 지대의 완전한 기한 혹은 이윤의 지대되기 영향으로 강화한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 농업사회에서는 뭐가? 지대가, 그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을 때는 어때? 지대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윤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정보사회로 오면서 다시 이윤이 뭘로 바뀐다는 거야. 지금 지대로 바뀌기 때문에 지대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농업사회의 지대가 어때? 정보사회에 다시 돌아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대의 완전한 귀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윤이 지대 대기라고 하고 지대가 귀환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대를 자 재산의 독점적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면 사실 지대와 이윤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윤도 어때요? 우리가 자본을 갖고 있다. 공장이다 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이윤이라고 한다면 지대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그치? 뭔가 어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 그러면 어때? 이윤과 지대를 구분하려면 어때? 이윤은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얘는 어때? 생산 외부에 있다. 이걸로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측면이 있다. 자, 이윤도 궁극적으로 어때? 자본의 독점적 소유권에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와 이윤은 어때? 통상 재산의 소유자가 그치? 가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산에 참여하는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때? 지대와 이윤이에요. 자, 지대는 대체로 어때? 재산 소유자가 가치 생산 과정 외부야, 그렇지? 가치 생산 과정 외부에 있는 게 지대야, 그렇죠? 다른 수단에 의해서 생산된 가치를 어때? 단순히 추출한 결과인 반면 이윤은 재산 소유자가 어때? 협력 노동이나 규율 체제의 부과 등과 같이 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얻은 수익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드주의 같은 경우에 테일러주의 같은 경우에 어때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게 어때? 자본가 역할이었다면 이건 어때? 생산 과정에 어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그쵸 개입하여 얻을 수익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경제에서 이러한 이윤과 지대 사이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자, 베르첼로네는 자 지대는 지대의 완전한 부활과 증식. 왜 부활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자, 부활과 증식. 그리고 이에 따른 어때? 지대와 이윤 사이의 경계 해체, 즉 이윤의 지대되기를 어때? 현대 자본주의의 어때? 주요 특징으로 간주한다. 자, 베르첼로네는 어때요? 포드주의의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 토지 지대에 대한 누진세, 화폐 공급 관리,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토대를 둔 경영 논리의 우세에 고정 자본에 대한 강조와 어때? 지적 재산권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지대는 매우 주변적 요소로 남았다고 주장이겠지?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지대가 주변이고 어때? 이윤이 뭐야? 주였다는 거야. 그치? 이윤으로 어때? 보통, 그치? 우리가 이윤이 어때? 소득의 주된, 그치? 부분을 차지했었다면 지대는 이제 뭐야?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질서는 어때? 포드주의의 위기와 함께 균열되는 바, 그치? 한편으로 어때요? 생산의 외부에서 이어같이 일부를 가져가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과 신용의 역할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어때요? 독점 형성이나 어때요? 기업 경제 외부에서의 가치 전유 능력 확보 등과 같은 시장에 대한 지위, 시장에 대한 지위예요. 여러분 시장에 대한 지위가 어때? 생산 과정에 대한 직접 지위를 대체한 결과 이윤과 지대의 구분이 약화되고 광범위한 지대 증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시장에 대한 지위가 지대예요. 어때요? 생산 과정에 대한 직접 지위가 지대예요. 자본이 이제 너무 거대화되어서 생산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치? 이제 이건 관심도 없어, 그치? 아예 어때요? 시장 자체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발생하는 게 어때? 지대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생산 과정에 대한 직접 지휘보다는 어때? 시장에 대한 어때?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윤보다는 뭐가 이제 강조되고 있다? 지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윤과 지대의 구분이 약화되고 광범위한 지대 증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하트는 여러분 공통적인 것, 이걸 뭐라고 해요? 공통적인 것을 커먼스라고 한다. 그치? 커먼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유 경제 했을 때 공유라는 말이 어때? 공통적인 것을 말해.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것들이 어때요? 아이디어, 정보, 이미지, 지식, 코드, 언어, 사회관계, 정동 등 이게 공통적인 것이었는데 그의 생산이 그치? 헤게모니적 위치로 출현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 헤게모니라는 게 어때요? 주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게모니를 어때? 그치? 쥔다라는 게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그치? 자, 우리가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 어때요? 헤게모니적 위치로 출현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경제가 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 자본의 생산 과정 외부 요소와는 거의 필연적인 일이라고 본다. 자본이 어때요? 이제 생산 과정 내부에서 어때? 밖으로 밀려나는 걸 어때? 생산 과정 외부 요소화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 물질적 생산을 통한 산업 자본의 이윤 창출에서는 그쵸? 자 물질적 생산을 통한 산업 자본 이윤 창출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을 조직하고 어때?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 자본은 어때? 생산이 분명한 내부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공유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어때? 사유될수록 그것이 오히려 크게 낮아지는 공통제의 생산에서는 그게 이제 동료 생산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 자본가가 생산하는 자들을 어때? 지휘하고 감독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료 생산에서는 어때요? 자본이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어때? 이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공통제의 생산에서 자, 우리가 그치? 내부 요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유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유도 될수록 어때? 그 오히려 낮아지는 공통제의 생산에서 자본은 상대적으로 어때? 그것의 외부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자본의 개입이 어때요? 공통제의 생산성을 어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어때? 밖에 존재하면서 어때요? 지대를 그치 추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본은 여전히 재산 소유권을 토대로 공통제 생산에서 어때요? 창출된 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지대 형태로 어때? 그것을 몰수한다. 자, 이거는 어때요? 페이지 랭크 자체는 어때요? 우리가 협력이 있어야, 그치? 또는 검색이 있어야 어때요? 페이지 랭크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거지만 페이지 랭크에 대한 어때요? 이 뭐라고 하면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갖는 거야? 구글이 갖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어때? 거기서 만들어진 검색 결과로 이루어지는 수익을 누가 갖는다? 구글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즉 지대는 있잖아요. 자본과 공통적인 것 사이의 갈등을 대처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죠? 자, 하트는 자본주의적 수익의 지배적 형태가 이전에는 지대로부터 이윤으로 이동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대로부터 이윤으로 이동했다는 건 어때? 우리가 자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는 어때? 지대에서 이윤으로 이동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윤에서 지대로 정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보면 금융을 이러한 어때? 이윤의 지대대기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윤의 지대대기는 그쵸? 미라지의 생명자본주의다. 그치? 자, 생명자본주의가 어때요? 바이오 캐피탈리즘이라는 건데 이걸 왜 생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냐 하면 어때요? 정동 이런 것도 어때?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때? 우리는 이제 생명자본주의. 그래서 어때요? 인지자본주의라고도 해. 비슷한 말이다. 자, 생명자본주의 분석에서도 중요한 개념인데 그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는 어때요?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생산을 통한 수익성 확보라는 어때요? 포도주의 축적의 한계에 직면한 자본이 그쵸? 직접적 생산 영역을 넘어서 그치? 유통과 소비 그리고 삶의 전반적 재생산 영역에서 잉여 가치를 추구하는 어때요? 새로운 축적 전략의 산물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윤의 지대대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도 이 사람들도 어때? 관점은 뭐라는 거야 이것도. 관점은 뭐하고 똑같다? 아 조절 이론가들이랑 비슷하다 그치? 자본이 어때요? 자본주의가 변했는데
여기에 어때요? 어떤 대응 방식으로 축적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인지자본주의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다 관점 자체는 어때요? 조절 이론가들이랑 비슷한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인지자본주의 축적 체제에서 어때? 자본의 투자는 어때? 더 이상 포드주의 시절처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그렇지? 여러분 불변 자본은 어때? 공장에 대한 투자 같은 게 불변 자본이라면 가변 자본은 어때? 노동력을 가변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 그거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인 생산 과정 외부에서, 그렇지? 외부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은 어때? 전부 다 생산 과정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때? 생산 과정 외부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포획하는 장치에 대한 어때? 투자에 집중한다. 자, 다시 말해서 주요 기업들은 기계나 설비, 이게 불변 자본이에요. 그렇지? 과 같은 총 고정 자본 구성체에 대한 직접 투자를 줄이는 대신에 그렇다고 뭐 어때? 노동자를 많이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노동자를 투입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때? 누가 검색을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검색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때요? 가변 자본에 대한 투자도 아니야. 이거는 그것들을 임대하거나 아예 생산 자체를 외주한다. 그렇죠? 외주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어때요? 생산 영역에서 어때? 투자에서 점점 더 철수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고용을 담보하던 어때? 가변 자본에 대한 투자도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고정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가변 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어때? 가변 자본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 그리하여 미라찌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관계로 표현되는 어때? 자본의 유의적 구성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알아두세요, 이제. 자, 불변 자본은 그렇죠? 이제 인지 자본주의에서 불변 자본.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사회론이잖아. 그렇지? 정보사회론이니까 자, 인지 자본주의에서 그렇지? 인지 자본주의에서 불변 자본은 뭐예요, 이게?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인지 자본주의에서 불변 자본은 어때? 페이지 랭크나 엣지 랭크가 어때? 불변 자본이야. 그래서 엣지 랭크다. 그렇죠? 자, 여기가 중요해. 시험에는 자, 이런 건 시험에 아주 쉽게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알기만 해도 맞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나진 않더라도 그렇지?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났으니까 어때? 또 이제 시험에 난다면 인지 자본주의에서 불변 자본은 어때? 언어적 기계의 총체로서 사회 분산되어 있으며 가변 자본은 어때? 사교, 감정, 욕망, 성적 능력을 비롯한 자유노동의 총체다. 그렇지? 자유노동이다. 그렇지? 자유노동이라는 게 어때? 이게 프리라는 뜻도 있어. 그렇지? 프리라는 말이 그렇지? 돈을 받지 않고 이런 말이지. 대가 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노동의 총체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가변 자본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뭐예요? 정동이다라는 거죠. 정동.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불변 자본은 어때요?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그렇죠. 자, 우리 총체로서 재생산, 소비, 생활 방식, 개인 집단의 상상력과 같은 영역에 흩어져 있다. 자, 그래서 불변 자본은 어때요?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모든 일상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기록하고 분류하는 언어적 기계 혹은 알고리즘으로 대변되며 거기 줄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가변 자본은 어때요? 고용된 상직 노동자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 그거라도 그렇지. 우리가 전문가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상직 자본가, 상직 노동자라고 하는 건데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어때 정보를 검색하고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자유노동으로 대변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자유노동, 정동 등 자유노동이다. 그렇지? 자유노동. 이걸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자, 잉여가치 생산이 어때? 기존의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공장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장이 어때요?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어디서 이제 뭐 자체가 공장이 되었다는 거야?
사회 자체가 공장이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사회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공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어때? 분산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정동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것의 실시간 파동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활용함으로써 자, 전국적으로 어때요? 정동을 상품화하고 사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 자, 정동의 엔클로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크라우드 소싱은 뭐죠 이게? 크라우드 소싱은 군중, 대중이 어때? 그렇지? 대중이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뭐라고 하냐?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은 어때? 그 대표적인 실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검색 결과 만들고 있는 거 이런 게 크라우드 소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구글에. 자, 크라우드 소싱은 어때? 그것의 대표적 실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 과정에 대한 어때? 직접적 명령과 지휘라는 자신의 고유한 정규적 기능과는 더욱 멀어진 자본이 그렇죠? 직접적 생산 과정 외부에서도 여전히 어때? 사회적으로 창출된 가치를 사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자,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자본주의라는 게 나온다. 자, 인지자본주의 축적 체제잖아요. 축적 체제 나오면 어때? 조절 이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인지자본주의 축적 체제가 어때? 물질적 고정 자산보다 어때? 비물질적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비와 재생산 영역에서 어때요? 지식, 정보, 소통, 관계의 어때? 공유와 흐름으로 통칭되는 정동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자, 여기서 인지라는 게 어때? 인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편으로 오늘날 자본은 어때요? 금융과 비금융 부문을 막론하고 산업적 재화의 직접 생산에는 어때요? 점점 덜 관여하는 대신 더 많은 어때요? 금융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자본의 지위와 명령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때요?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대규모 협력은 어때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부와 가치를 생산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자본이 어때요? 생산 요소, 자본이 생산 외부적 요소로 위치한다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생산 외부적 위치다라는 자본이 생산 외부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어때요? 자본이 점점 더 생산 외부적 요소가 되고, 그렇지? 생산 요소가 아니라 어때요? 생산 외부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되고 있다는 사실, 즉 자본의 생산 영역 외부 요소화를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자, 요컨대 더 이상 생산의 내부적 요소가 아니게 된 자본이 직접적 생산의 외부에서 어때? 재산의 독점적 소유권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창출된 잉여 가치를 전유하는 한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이윤이 지대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윤이 지대와 잘 구분되지 않으며 이윤이 곧 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사회 공장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자, 사회 공장 속의 정동에서 창출되는 지대의 획득은 현대 금융 자본의 어때? 핵심적 수익 추구 방식이자, 그렇죠? 대다수 거대 기업의 지적 재산권 수익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그치? 인지자본주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인지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지자본주의의 설명으로 틀린 것. 물질적 고정 자산보다 어때? 비물질적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의존한다. 그렇지? 뭐 맞고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오늘날 자본은 어때요? 금융과 비금융 부문을 막론하고 더 많은 금융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보험,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갔다. 자, 자본의 지위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어때요?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대규모 협력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부와 가치를 생산한다. 아,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네트워크 속 인구들이 어때요? 너 검색해 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의 지위와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자본은 어때요? 생산 외부적 요소가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또 사회 공장 속의 정동에서 창출되는 지대의 획득은 현대 금융 자본의 어떤 핵심적, 그렇지, 수익 추구 방식이자 대다수의 거대 기업의 지적 재산권 수익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번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본의 지위와 명령과는 무관하게, 그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네트워크 속 인구들이 대규모 협력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부와 가치를 생산한다. 자, 더 이상, 그쵸? 생산의 내부적 요소가 아니게 된 자본이 직접적 생산의 외부에서 더 재산의 독점적 소유권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창출된 잉여 가치를 전유하는 한 이윤은 지대와 잘 구분되지 않으며 이윤이 곧 어때요? 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